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탄지로가 오니가 되고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칼 최종장 후반부에서는 탄지로가 죽고 오니가 되는 충격적인 전개가 있었지만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탄지로가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장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완전히 원작의 시점, 탄지로가 오니가 된 시점부터 시작을 하면 귀살대에 살아남은 인물이 별로 없기에 주들이 상현과 싸우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비아 시키당주의 자폭에 당해 부자는 그 자리에 묶이게 되었고, 그때 타마요가 튀어나와 인간이 되는 약과 재생을 늦추는 약, 그리고 노화가 빠르게 되는 약을 무자의 몸속에 넣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틈을 노리기 위해 모든 주들이 모여 각자의 호흡으로 무잔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이 정도쯤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나키메의 혈기술을 이용해 모든 귀살대원들을 무한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무한성 안에는 무잔이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은 하연급의 오니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온 귀살대 검사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살대 검사들 역시 합동 강화 훈련으로 모두 전투력이 향상되어 있는 상태, 우라타를 비롯한 많은 일반 검사들은 그 하연급의 오니들을 상대할 만한 실력이 되어 있었죠. 당연히 주급의 검사들은 그 오니들을 단번에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무잔이 회복하기 전에 끝을 내려 사방 군대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상현의 오니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중 상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발탁된 귀살대 출신의 오니 카이가쿠, 그는 자신의 사자였던 제이치를 만나게 되었고, 제이치는 앞서 카이가쿠가 오니가 되어버린 탓에 자신의 스승 지고로가 자결을 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끝을 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제이치가 번개 후 제1형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에 그를 비하하며 스승인 지고로가 죽어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발언을 했죠. 그의 제이치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맞섰고, 경력 일섬을 뛰어넘은 속도, 새로 개발한 활의 신을 시연해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활의 신을 개발한 순간부터 사실상 제이치는 주급의 검사가 되어도 무방할 정도의 실력으로 성장했던 것. 제이치는 자신의 1차 목적을 이루게 되자 다른 검사들을 돕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와 기유는 상해삼 아카자를 만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아카자를 보자마자 무한열차 때의 기억이 떠올라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카자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탄지로와 기유를 동시에 상대했고, 기유는 그 과정에서 마침내 반점을 발현해 아카자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탄지로 역시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어릴 적 아빠 탄지로가 보여주었던 내비치는 세계를 떠올리게 되었고, 아카자는 나침으로도 탄지로의 투기를 전혀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아카자의 공격을 카운터치며 그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는데, 아카자는 목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버렸고, 목이 떨어진 상태로 움직이며 기유와 탄지로를 공격했죠. 하지만 이내 아카자에게 코요키의 환상이 나타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 시절의 기억이 모두 떠오르게 되었고, 아카자는 지난 세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던 것에 대한 자책을 하며 스스로 몸을 파괴시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기유와 탄지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어쨌든 더 많은 체력을 뺏기지 않은 것에 다행스러워하며 무잔을 주역하기 시작했죠. 한편 충주 시노부는 여자들의 시체가 가득한 방에서 상인이 도우마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오니가 바로 자신의 언니 카나이를 살해한 오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곧바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마구 공격을 했지만 도우마는 시노부의 독에도 잠깐 고통스러워하더니 이내 소화해버렸고, 시노부는 도우마의 곁에 갔다가 미세한 냉기열정으로 인해 폐가 다치게 되었죠. 시노부는 저런 도우마를 상대로는 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며 그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노스케와 카나오가 도착해 도우마에게 무작정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들에게 도우마의 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쳤고, 카나오는 그 말에 곧바로 공격을 중단했지만 이노스케는 그대로 도우마를 공격했죠. 도우마는 자신의 냉기 열정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 빠른 속도로 이노스케의 맷데이터를 벗기게 되었는데, 이노스케의 맨 얼굴을 보자 익숙한 얼굴이라며 이노스케의 엄마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그 원수가 눈앞에 있다는 거 알고서 더욱 분노했고, 그렇게 3대1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도우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오니 그들을 상대로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여유를 부리며 상대했고, 시노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주들처럼 반전을 마련해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도우마의 심장에 어떤 약을 주입하는데 성공했는데 도우마는 일부러 공격에 맞아준 것이라며 시노부를 그대로 끌어안고 흡수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카나와 이노스케가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간신히 그녀를 구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귀찮게 하지 말라며 얼음 분신을 소환해 그들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얼음 분신이 스스로 무너져 버렸죠. 도우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시노부가 씩 웃으며 드디어 약의 효과가 발휘가 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동안 타마요와 함께 약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자신이 만드는 약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타마요의 약을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타마요는 전투에 앞서 자신이 완성한 약을 시노부에게도 나눠줬었죠. 하지만 시노부는 오니에 대한 강한 증오가 있었기에 오니인 타마요의 약을 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언니의 원수를 갖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타마요의 약을 도우마에게 썼던 것. 도우마는 타마요의 약에 의해 재생력이 약화되자 아까 꽂아 넣은 시노부의 독들이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우마의 몸이 썩어 들어가자 카나오는 호체홉 종형 피한 주안을 시전해 빠르게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노스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너덜너덜해진 도우마의 목을 베어 그를 소멸시키게 되었죠. 한편 상현일 코쿠시보와 만나게 된 무이치로는 그가 자신의 조상임을 알았고 엄청난 포스를 내뿜자 공포의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그럼에도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반점을 발현한 뒤 코쿠시보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쉽게 무이치로의 공격을 피해버렸고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날려버렸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이었기에 오니가 되는 걸 제안했고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대로 몸을 반으로 갈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냐가 멀리서 총을 쏴 코쿠시보를 견제했고 코쿠시보는 게냐부터 죽여버리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 팔을 베어버렸죠. 무이치로는 게냐를 구하기 위해 코쿠시보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무이치로보다 빠르게 누군가가 코쿠시보에게 뛰어갔고 그는 바로 풍주 사네미였습니다. 사네미는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코쿠시보와 맞서게 되었고 반점을 발현하지 않은 상태로도 코쿠시보와 몇 합을 겨루는 게 가능했죠. 하지만 이내 더 싸우게 되자 코쿠시보에게 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는데 코쿠시보가 사네미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그의 피냄새를 맡고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교메이의 바이에옵 철퇴가 날아와 그를 덮쳤고 교메이는 이때를 노려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곧바로 반점을 발현한 뒤 코쿠시보를 압박했죠. 그때 사네미 역시 반점을 발현해 코쿠시보가 피해 적응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며 뛰어들었고 무이치로와 게냐 역시 각자의 최대 전력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교메이는 그 과정에서 내비친 세계를 얻게 되었고 그러한 느낌을 무이치로에게 말하자 천재인 무이치로 역시 내비친 세계를 얻으며 코쿠시보에게 치명상을 넣을 수 있었죠. 코쿠시보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악을 해봤지만 압도적인 주들의 맹공격에 결국 목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무자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인간들을 섭취해 체력을 보충했고 충분히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주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때 리치르의 어버나이는 무한성이 움직이고 있는 한 태양이 뜰 때까지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선 나키메를 잡기 위해 주적을 했는데 나키메가 계속 무한성 구조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혈기술을 써 몰래 나키메에게 다가간 유시로가 나키메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나키메의 능력을 뺏길 바에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며 나키메에게 저주를 걸어 그녀를 소멸시켜버렸죠. 그 여파로 인해 무한성은 붕괴되게 되었고 그럴 때 주들은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무잔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모두 한꺼번에 덤벼들어 무잔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무잔은 여전히 압도적인 재생력과 더불어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태였기에 그냥 공격을 허용하면서 주들을 카운터 치는 식으로 공격을 했고 압도적인 전투력에 주들은 체력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뛰어와 해협으로 무잔을 베어버렸고 무잔은 탄지로의 모습에서 요리치가 겹쳐 보였기 때문에 탄지로만큼은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맹공격을 퍼붓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과정에서 팔 하나를 잃게 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다른 주들은 그 틈을 노려 무잔의 몸을 베어버릴 수 있었죠. 무잔은 자신의 재생력을 과신하다가 주들의 공격을 그냥 허용했는데 주들 중에서는 혁도를 발현하게 된 검사가 몇몇이 있었기에 무잔에게 재생되지 않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비친 세계로 본 무잔의 몸은 몸속에서 계속 무언가가 타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건 바로 400년 전 요리치에 당한 혁도의 상처가 계속해서 무잔의 세포를 태워버리고 있었던 것. 주들은 그곳을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주들은 모두 그곳을 향해 공격을 퍼부서 무잔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그때 탄지로 역시 일륜도에서 요리치의 기억을 읽어 해외 후 13행을 완성시켰고 무잔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며 무잔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알았고 혼자 죽을 수는 없다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자폭을 시연하려고 했죠. 그때 탄지로가 주들에게 모두 여기서 물러나라고 소리친 뒤 혼자서 뛰어들어
자폭하는 무잔에게 일륜도를 꽂아 넣었지만 무잔은 그대로 터져버리게 되었고 무잔의 피가 비처럼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무잔의 귀의가 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탄지로가 쓰러져 있었고 가까이가 탄지로의 상태를 보니 이미 탄지로는 숨을 거둔 상태로 보였죠. 주들은 탄지로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무잔의 자폭을 최소화시켰다는 거 알았고 그의 희생을 기리며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오니를 상대로 승리했다며 모두 긴장을 풀게 되었는데 갑자기 분명히 사라졌던 무잔의 강한 귀의가 느껴졌고 아까 떨어져 흩어졌던 무잔의 피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걸 보았죠. 그곳을 자세히 보니 바로 탄지로의 시신이 있는 쪽이었고 그 피가 탄지로의 몸속에 흡수되더니 탄지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비활동들은 탄지로? 라고 불렀는데 탄지로는 씩 웃으며 잘렸던 팔을 재생했고 그 주위에 있는 검사들을 향해 촉수를 뻗어 전부 심장을 꿰뚫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빠른 템포로 최종장을 풀어나가며 앞으로 있을 오니 탄지로와 싸우게 하기 위해 기존의 상현의 오니에게 죽었던 시노부나 무이치로를 살리고 다른 주들의 부상도 최소화시켜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